네? 모리스 씨, 아니 그걸 지금 얘기하시면 어떡해요? 저도 어쩔 수 없습니다. 정말 돌발 상황이라니까요. 그럼 제 영화는요? 그건 알아서 해결하시는 수밖에 없겠네요. 아니면 영화제를 포기하시든가요. 아, 저건 자비애잖아. 폰타인으로 돌아왔구나. 자비애! 아니 여행자랑 페이몬이잖아. 이럴 수가. 이런 곳 이런 시간에 다시 만나게 될 줄은 몰랐는데. 원래 잘 지냈는데 방금 끔찍한 소식을 듣고 말았어. 내 영화에 협력하기로 한 투자자가 재정 위기로 자금을 지원하지 못하게 됐대. 그럼 다른 투자자를 찾으면 되는 거잖아. 아니, 이번 계약은 폰티날리아 영화제를 위해 체결한 계약이야. 이번 축제가 끝나기 전까진 다른 투자자와 협력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어. 폰티날리아 영화제? 아, 폰타인의 폰티날리아 축제에 참여하는 건 처음이지? 내가 간단하게 설명해 줄게. 폰티날리아 축제는 물의 정령을 찾아 물의 신 에게리아를 맞이했다는 전설 속 물의 기사를 기리기 위한 축제야. 이날은 폰타인의 건립과 그 고유의 율법 및 심판과도 밀접한 연관이 있어서 폰타인의 가장 중요한 축제 중 하나지. 자비의 표정이 갑자기 어색해졌어. 꼭 오래된 신문지를 억지로 삼킨 것 같아. 다 책에 적혀있는 말들이라 불필요한 논쟁을 피하기 위해 책의 내용을 인용할 땐 보통 이렇게 외운 걸 통째로 읊거든. 알겠어. 몬드의 윈드블룸 축제나 리월의 해등절 같은 거지? 그렇다고 할 수 있지. 축제니까 모두가 좋아하는 게 당연하잖아. 다른 나라의 축제와 마찬가지로 폰티날리아 축제가 되면 폰타인 성은 이런저런 이벤트를 주최해. 사람들은 물의 기사를 기념하기 위해 그들을 따라한 특별한 의상을 입고 금잔을 든 채 집집마다 돌면서 깨끗한 물을 받곤 하지. 근데 프리나님이 이런 건 너무 재미없다시면서 몇 년 전부터 깨끗한 물을 디저트로 바꾸셨어. 으에, 정말 프리나답네. 이젠 카니발에 더 가까운 느낌이랄까? 아이들은 꽤 좋아하더라고. 해마다 사탕을 안 주면 심판하겠어요! 라는 말을 들을 수 있거든. 엄청 재밌어 보이는걸? 근데 방금 얘기했던 폰티날리아 영화제는 뭐야? 얘기가 잠시 샜네. 너희를 만나서 너무 신이 났나 봐. 다시 본론을 얘기할게. 이건 올해 폰타인 영화협회에서 제안한 이벤트야. 촬영 기술이 점점 발전되고 있으니까 이 예술도 사람들의 주목을 받을 때가 된 거지. 협회는 축제 기간에 공개적으로 영화를 접수받고 심사를 진행해.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영화는 협회에서 수여하는 프리나상을 받게 되지. 무슨 상? 물의 신님의 이름을 딴 프리나상. 프리나님의 재위 기간에 지어진 것 같은데 지금까지 바꾸자는 사람이 없더라고. 다들 어울린다고 생각해서 그런가 봐. 더 이상 물의 신님이 아니긴 하지만 폰타인의 슈퍼스타로서 무대 위에서 활약하시던 모습은 모두가 봤으니까. 그러고 보니 어울리긴 하네. 근데 자금에 문제가 생길 줄 누가 알았겠어. 에휴, 치오리 씨랑 멀리 이나즈마에서 온 배우들한테 뭐라고 얘기한담? 치오리? 귀에 익은 이름인데? 어디서 들어본 것 같지 않아? 맞아, 그분이셔. 치오리 씨한테 영화에 등장하는 배우의 이미지 디자인을 포함한 전반적인 아트 디렉팅을 부탁했거든. 생각났다. 나비아가 자기 옷을 치오리한테서 주문 제작했다고 말했었어. 그리고 키라라도. 치오리 씨는 뭐랄까, 직설적인 타입에 일처리도 예리하고 깔끔해. 폰타인 패션계에서는 그녀를 뇌명의 재단사라고 부르지. 치오리 씨의 뛰어난 의상 디자인 덕분에 많은 폰타인 사람이 이나즈마에 큰 흥미를 느끼게 됐어. 그리고 치오리 씨는 내가 초대한 이나즈마 배우들과도 아는 사이야. 이번 국제 협력도 치오리 씨 도움이 컸지. 정말 친절한 분이야. 이나즈마의 배우들? 누군데? 우리도 아는 사람들이야? 아니면 너희도 같이 레일보트 터미널로 마중 가서 인사할래? 보니까 레일보트가 곧 도착할 것 같아. 치오리 씨도 그쪽에서 합류하실 거고.
그러면 상품 가격을 30% 올리고 20% 치오리 씨, 투자자랑 얘기가 금방 끝났나 보네. 레일보트는 아직 안 왔어. 응? 얘는 누구야? 아, 소개할게요. 이쪽은 여행자, 그리고 페이몬이에요. 안녕. 안녕? 치오리 부티크의 사장이 대단한 사람이라고 얘기는 들었는데 드디어 직접 만나게 됐네. 고마워. 물감통에 빠진 고양이처럼 옷 입는 걸 더는 두고 볼 순 없었거든. 그래서 무슨 일 있었어? 안색이 안 좋은데? 어떻게 된 거냐면요.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치오리 씨. 전에 투자자가 이상하다고 경고하셨던 거 알아요. 그럴 거라고 했잖아. 하지만 도저히 거절할 수 없었어요. 다른 투자자의 2배나 되는 예산을 제시했다고요. 그게 문제라는 거야. 저도 이유가 있었어요. 이렇게 훌륭한 대본을 손에 넣으면 영화를 완벽하게 촬영하고 싶은 게 당연하잖아요. 하지만 다른 투자자들이 제시한 예산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었어요. 그러다 모처럼 통 큰 금액을 제시하는 투자자가 나타나는 바람에. 자비에 너무 낙심하지 마. 어쩌면 우리가 모라를 모아줄 수 있을지도 모르잖아. 고마워, 페이몬. 마음은 고맙게 받을게. 하지만 영화 촬영에는 거액의 비용이 필요해. 그냥 모으는 거로는 배우의 출연료도 감당하기 어려울 거야. 됐어. 이미 일어난 일은 어쩔 수 없지. 하지만 아직 포기하긴 일러. 네? 설마 치오리 씨 좋은 방법이라도 있는 건가요? 그런 건 아닌데 그냥 더 상의해볼 여지는 있겠다는 거지. 내가 추천한 배우는 모라보다 다른 걸 더 중요하게 생각하거든. 정말? 그럼 너희는 어디서 지내는데? 우리 멜리진의 집은 바다 거품 마을에 있어요. 물속으로 들어가야 갈 수 있는 곳이죠. 우와, 그럼 매일 출퇴근하는 거 엄청 힘들지 않아? 한참 헤엄쳐야 하잖아. 정말 친절한 분이시네요. 일부 멜리진은 폰타인 성에서 지내요. 그럼 더 편리하니까요. 도착했군요. 벌써? 아이벨이랑 더 얘기하고 싶었는데. 저도 아이벨 씨의 소개를 재밌게 들었어요. 실감나게 설명해줘서 지루한 줄 몰랐네요. 고마워요. 전 평소에 이 레일보트에서 근무해요. 나중에 또 뵀으면 좋겠네요. 아직 소개드리지 못한 관광 명소가 많거든요. 폰타인 성에 온 걸 환영해. 치오리 씨, 정말 많이 변하셨네요. 치오리 씨가 이나즈마를 떠난 뒤로 처음 뵙는 것 같아요. 그러게, 정말 시간이 많이 흘러버렸어. 급하게 떠나느라 둘한테 인사도 제대로 못했네. 초대해줘서 고마워요, 자비에 씨. 이번 폰타인 여행에서 거둘 수확이 기대되는군요. 가미사토 씨가 와주신 게 제 영광이죠. 자비애가 말한 배우가 너희들이었어? 여행자님, 페이모님. 우와, 신기하다. 방금도 아야카랑 너희 얘기를 하고 있었거든. 너희도 영화 찍으러 온 거야? 행사장에서 자비애를 만나 같이 오게 됐어. 근데 난 배우는 아니고 아야토님이랑 아야카가 배우야. 그것도 주연 배우. 난 아야카 따라서 놀러 온 거지. 아, 그게 촬영을 기획할 때 너랑 연락이 안 돼서 어쩔 수 없었어. 다른 일로 바쁠 수도 있는데 방해하면 안 되니까. 그래서 이번 영화에서는 널 잠시 마음속에 담아두고 다른 주인공을 찾는 수밖에 없었어. 저도 폰타인으로 오면서 어떻게 하면 여러분을 만나 깜짝 놀라게 할 수 있을지 고민했어요. 근데 선수를 뺏겨버렸네요. 어? 다들 아는 사이셨나요? 정말 우연이네요. 모두가 이곳에서 재회하는 건 정말 쉽지 않은 일인데요.
이왕 이렇게 만난 거 다 같이 드보르 호텔에서 식사하면서 얘기를 나누는 건 어떨까요? 자리도 미리 예약해뒀거든요. 우리 자리도 있어? 물론이지. 맛있는 요리를 몇 개 더 올려달라고 사장님한테 얘기해둘게. 그럼 길 안내를 부탁할게요, 자비에 씨. 우와, 폰타인의 건축물은 정말 높고 크구나. 아이벨 씨가 언급했던 분수도 있네요. 정말 아름답고 화려해요. 중앙의 둥근 구체는 어떤 원리로 회전하는 거지? 저게 태엽 장치라는 건가? 이게 폰타인의 요리군요. 맛이 이나즈마랑은 굉장히 다르네요. 뭐랄까, 조리법이 좀 더 복잡하달까? 맛도 더 풍부하고요. 제가 이나즈마에 갔을 땐 요리가 너무 담백해서 적응하는데 한참이 걸렸죠. 이번 여행의 목적물인데요, 자비에 씨. 영화는 어디까지 준비되셨죠? 사실 멤버는 거의 다 구했어요. 조명 담당, 소품 담당, 의상 디자인, 그리고 대본도 소설 작가님한테서 저작권을 샀고요. 두 화승총 사수 맞죠? 오는 길에 자비에 씨가 보내준 대본을 읽어봤는데 스토리가 제법 재미있던데요. 원래는 아야토님과 아야카 씨가 폰타인에 도착하는 대로 곧장 촬영을 시작하려고 했는데 문제가 좀 생겼어요. 말씀해 보세요. 영화 투자자 모리스 씨가 오늘 아침 갑자기 재정 위기에 빠졌다며 약속한 모라를 줄 수 없다고 하시더군요. 폰타인은 법률이 체계적이라고 들었는데 그쪽에서 계약을 위반한 거면 심판청에 세우면 되지 않을까요? 그것보다는 촬영 일정이 더 걱정이에요. 심판청에 세운다고 해도 절차대로라면 개정일이 한두 달 뒤에나 잡힐 테니까요. 모금하는 방식으로 자금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을까요? 그것도 생각해봤지만 단기간에 그렇게 많은 모라를 모으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에요. 폰티날리아 영화제 촬영 기간도 제한이 있고요. 자비에 씨, 저와 아야카가 무상으로 출연할 수 있다면 자금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네? 그건 말도 안 되죠. 멀리서 오셨는데 무료 출연이라니.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신경 안 쓰셔도 돼요, 자비에 씨. 자비에 씨의 초대를 받을 때부터 오빠랑 전 그럴 생각이었거든요. 이나즈마는 세공령이 풀린 지 얼마 안 돼서 다른 나라와의 문화적 교류가 시급해요. 지금까지 폰타인과 교류가 적었던 만큼 저희는 이번 여행이 좋은 출발점이 되길 바라고 있어요. 사실 그게 저희 야시로 봉행이 폰타인에 온 진짜 목적이라고 할 수 있죠. 하지만 무료 출연은 두 분한테 너무 죄송해서. 천만에요. 문화 답사라는 명목으로 폰타인에 온 건 사실이지만 정식으로 문화 협력 관계를 구축하려면 저희부터 성의를 보여야겠죠. 이번 영화는 이나즈마와 폰타인의 우호적 교류의 증거로서 개인적으로도 무사히 상영됐으면 좋겠군요. 그래도 정 신경 쓰이신다면 나중에 제게 폰타인의 예술계 인재들을 소개해주세요. 알겠습니다. 아야토님의 뜻에 따를게요.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이제 전 재산을 탈탈 털어서라도 모라를 모아야겠어요. 뭘 그렇게 극단적으로 생각하는 거야? 나도 브랜드 협찬이라는 명목으로 도와줄 수 있어. 저도요. 이번 여행에 용돈을 많이 가져오진 않았지만 없는 것보단 낫겠죠. 다들 정말 너무 좋으신 분들이세요. 전 정말이지 감동이. 거기까지만 해. 뭐 이제 두 주연 배우의 출연료도 아꼈겠다. 자비애가 모아둔 돈과 내 협찬까지 더하면 얼추 되겠네. 너희는 자금보단 다른 일을 도와줘. 어떻게 도와주면 되는데? 우린 영화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걸. 자비애, 그만 눈물 닦고 팀에 어떤 역할이 부족한지나 얘기해줘. 예. 어디 보자. 아직 카메라맨 1명, 스크립터 1명, 소품팀 1명이 필요해요. 그리고 원래 감독은 제가 맡으려고 했는데 프로듀서라는 신분만으로도 정신없이 바빠서요. 그래서 감독과 조연출 자리도 공석이에요. 카메라맨이랑 소품 담당은
알겠는데 스크립터는 뭐라면 돼? 스크립터는 카메라맨이 촬영하는 동안 슬레이트를 치고 각 장면의 정보를 기록하고 정리해야 해. 인내심과 꼼꼼함이 필요한 체력 노동이지. 슬레이트라고? 설마 촬영할 때 손에 들고서 탁 하는 그거? 맞아. 혹시 관심 있어? 있어! 나 예전부터 그거 해보고 싶었다고! 그럼 스크립터는 너한테 맡길게. 소품 담당은 가게 직원한테 도와달라고 하면 될 것 같고. 어때, 자비에? 네, 전 좋아요. 그리고 카메라맨 역할은 여행자한테 부탁하고 싶어. 잘됐다! 여행자는 사진을 엄청거든. 여기까지 오면서 얼마나 많은 사진을 찍었는지 몰라. 내 생각도 그래. 전에 같이 일할 때 여행자가 구도에 일가견이 있다는 걸 발견했거든. 워낙 여러 나라를 여행하며 많은 걸 보고 들어서 그럴 거예요. 견문이 넓으니 카메라에 무엇을 담을지 자연스럽게 아는 거죠. 어때? 카메라맨을 맡아줄 수 있겠어? 고마워. 넌 정말 친절하구나. 자, 사랑하는 나의 친구, 감사의 표시로 허그를. 이제 감독과 조연출만 남았네. 나 일단 조연출에 지원할래. 아무튼 감독을 돕는 역할인 거지? 내가 할 수 있어. 마지막으로 감독은 요즘 폰타인의 유명한 감독들은 거의 다 저처럼 영화를 준비하고 있어서 누가 시간이 있을지 모르겠네요. 그러고 보니까 전에 프리나가 연출 고문으로 극단을 도왔었는데 감독으로는 딱이지 않을까? 게다가 집에서 빈둥거리고 있으니까. 프리나님? 그분이 정말 이런 곳에 오실까? 그 폰타인의 물의 신님이신 거죠? 오빠가 폰타인에서 있었던 일에 대해 얘기해줬어요. 맞아. 얼마 전에 극단을 도와준 적이 있는데 그 김에 지금은 감독 일을 하고 있거든. 그런... 그 뮤지컬은 나도 봤어. 연기도 완벽했고 대본 연출도 훌륭했지. 과거 신분에 겁먹을 거 없어. 내가 볼 때 프리나는 우리한테 최고의 적임자라고. 한번 시도해 볼 만하잖아? 알겠어요. 시오리 씨 말이 맞아요. 제 영화를 위해서라면 할 수 있어요. 그럼 여행자 페이몬, 프리나님 댁까지 안내를 부탁할게. 부디 우릴 도와주셨으면 좋겠네. 저희가 같이 가드릴까요? 이런 일로 번거롭게 할 순 없죠. 폰타인에 방금 오셨으니 구경하고 싶은 곳도 많으실 테고요. 이 일은 저한테 맡겨주세요. 이건 프로듀서로서 제 의무니까요. 알겠습니다. 그럼 좋은 소식 기다릴게요. 난 같이 갈게. 선물을 준비해서 가는 게 좋을 것 같아. 우리도 갈래. 우린 프리나랑 친하기도 하고 이 의견도 우리가 제안한 거니까. 좋아, 그럼 바로 준비하러 갈게. 선물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물의 신님은 어떤 선물을 좋아하시는 분이셨나요? 프리나님은 시계 반지를 무척 좋아하셨어요. 이번에도 정교한 태엽 기계를 준비해야 하나? 네? 디저트 같은 건 안 되나요? 포티날리아 무스 같은 거로요. 그건 너무 저렴하지 않을까? 프리나가 디저트를 좋아하긴 하지만 요즘 포티날리아 축제 기간이잖아. 레일보트의 가이드 아이벨이 프리나 씨가 축제 풍습을 디저트 주는 걸로 바꿨다고 했어. 난 그게 디저트를 좋아해서 바꾼 거라고 생각해. 나도 요이미야의 생각에 찬성이야. 너무 과한 선물은 오히려 부담일걸? 좋아. 그럼 폰티나리아 무스 1인분 사러 가자. 정말 그걸로 될까? 어찌됐든 중요한 일을 부탁하라고 하는 건데. 확실히 부족하지. 폰티날리아 무스만으로는 달콤함이 부족해. 폰티나리아 무스보다 더 그래. 어떤 디저트보다도 더 달콤한 선물을 곁들여야지. 그게 뭔데? 너희의 칭찬. 프리나는 여기서 지내고 있어. 좋아, 노크는 내가 할게. 갈게 간다고. 점심부터 대체 누가? 넌 누구야?
프리나님, 제 소개부터 할게요. 전 영화 감독 자비에라고 합니다. 안녕. 어? 뒤에 있는 건 여행자랑 페이몬이잖아. 그리고 난 치오리야. 치오리 부티크의 그 치오리구나. 만나서 반가워. 그래서 이렇게 우르르 몰려와서는 나한테 무슨 볼일이야? 프리나, 너 설마 지금 깬 거야? 해가 벌써 중천이라고. 내 말은 점심 날씨가 참 좋네. 햇빛이 따스한 게 꼭 프리나 같달까? 지금까지 푹 잔 건 정말 현명한 결정이었어. 난 그냥 밤새 소설 읽느라 늦게 잔 건데? 그게 날씨랑 무슨 상관이야? 참, 이건 저희가 프리나님을 위해 준비한 소소한 선물이에요. 부디 받아주세요. 그렇게 예의 차릴 것 없어. 지금의 난 평범한 사람일 뿐이니까. 우와, 이건 폰티날리아 무스잖아. 내가 좋아하는 디저트야. 다행이네요. 사실 프리나님한테 부탁할 일이 있어서 찾아오게 됐어요. 프리나님은 연기에 대한 추구와 이해가 탁월하시니까 저희 영화의 감독 역할을 부탁드리고 싶어요. 근데 방금 소개할 때 네가 감독이라며? 이번 작품에서 저는 프로듀서를 담당하고 있어요. 게다가 연기에 대한 이해라면 프리나님의 비할 바가 못 되죠. 여행자랑 페이몬도 촬영팀에 있는 거야? 응, 맞아. 난 스크립터고 카메라맨. 그건 기술력이 엄청 필요한 일인데 영화의 최종 퀄리티에 영향을 미치니까. 정말 잘할 수 있겠어? 널 의심하는 건 아니었어. 다만 네가 사진기 쓰는 걸 별로 본 적이 없어서. 프리나가 시험 문제를 내는 건 어때? 여행자의 촬영 실력이 네 마음에 들면 안심하고 우리 팀에 합류하는 거야. 어때? 으이, 정말 빈틈을 놓치지 않고 들어오는구나. 하긴 나도 네 촬영 실력이 궁금하긴 해. 그럼 이렇게 하자. 이 자리에서 소재를 찾는 거야. 내가 촬영 조건을 알려줄 테니까 네가 만족시킬 수 있는지 보자고. 실제 촬영 중에는 카메라맨이 감독의 의도를 꿰느냐가 중요한데 그건 사진을 보고 결정할게. 준비됐어? 내 기준은 엄청 엄격하다고. 사진기는 준비됐지? 문제 낼게. 몰라봤는데 너네 꽤 제법이구나. 촬영 각도에 앵글감도 있고 대사도 인물의 생각을 합리적으로 연출할 수 있게 배정했어. 프리나, 그럼 우릴 도와주는 거야? 그렇게 쉬울 리가 없잖아. 저번에 물의 아이 뮤지컬을 통해 내 이름이 다시 퍼지게 됐거든. 솔직히 말하면 이번 폰티날리아 영화제에도 여러 극단이 날 찾아왔어. 단지 대본이 지루해서 구미가 안 당기더라고.
다른 사람들이 내가 너희의 제안을 이렇게 쉽게 수락한 걸 알게 된다면 얘기는 아까 다 된 거 아니었어? 아니면 뭔가 마음에 안 드는 거야? 저기 급여는 얼마야? 그러니까 얼마를 주고 날 감독으로 고용할 거냐고. 급여도 중요한 판단 기준이란 말이야. 그게 이 정도까지 드릴 수 있어요. 뭐? 겨우 그 정도? 그 정도는 당장 느비에트한테 널 저임금 노동력 착취로 고소할 수도 있다고. 죄송합니다. 하지만 지금 저희 팀의 자금 상황이... 알겠어. 지금 합류하는 건 물 건너간 것 같네. 근데 궁금해서 그러는데 어떤 내용을 찍을 생각이야? 소설 원작 두 화승총 사수를 각색한 대본이에요. 잠깐! 베스트셀러 1위로 등극했던 그 미스터리 소설? 프리나도 읽어봤었구나. 물론이지. 백성들이 좋아하는 예술 작품엔 신경을 아주 많이 쓰는 편이라고. 알겠다. 영화의 예산을 저작권에 전부 써버린 거구나. 그건 아니에요. 작가님은 소설을 각색한다는 얘기에 거의 공짜로 저작권을 양도해 주셨어요. 자금이 부족한 건 다른 사정 때문에. 유명해지고 싶은 거겠지. 그 사람한테 돈은 중요하지 않으니까. 내가 만든 옷을 입고 여러 나라를 돌아다니는 어느 국제 배달원한테 나도 비용을 거의 받지 않아. 홍보 효과가 원가를 훨씬 뛰어넘었으니까. 너 그 소설 좋아해? 그럭저럭. 스토리 흐름은 꽤 훌륭한데 인물 관계는 개선의 여지가 있지. 읽을 때 뭔가 계속 아쉽더라고. 내 기준은 엄격하니까. 자비에, 만약에 말이야. 내가 감독을 맡으면 대본과 연출을 어디까지 수정할 수 있어? 물론 최대한의 자유를 드려야죠. 제가 어떻게 감히 폰타인에서 가장 유명한 슈퍼스타 프리나님의 안목을 의심하겠어요. 그러니까 내 취향에 따라 이야기를 각색해도 괜찮다는 거지? 물론이죠. 알겠어. 너희는 역시 내가 돌봐주지 않으면 안 되는구나. 그럼 동의하신 건가요? 합류할게. 내 몸값에 어울리는 급여는 아니지만 최고의 대본에는 최고의 감독이 있어야 하는 법이니까. 자금 때문에 좋은 스토리를 망칠 순 없지. 그건 오븐이 없다고 좋은 빵과 치즈를 곰팡이가 피게 내버려두는 거나 마찬가지야. 물의 신님, 이게 꿈은 아니겠죠? 물의 신님은 어디에도 없으니까 벌써부터 너무 기뻐하진 말라고. 영화 준비에는 많은 시간이 필요해. 가장 어려운 대본과 캐스팅은 결정됐다지만 아직 촬영지 예약, 조명, 소품도 필요하지. 두 화승총 사수를 찍을 생각이라면 액션 디렉터도 찾아야 해. 실제로 화승총을 써본 적이 있는 전문가면 더 좋고. 저도 그 부분에 대해 생각해봤어요. 원래는 프리나님 쪽 지인한테 부탁해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나? 예전 같았으면 클로린다한테 부탁하면 될 텐데 연락 안 한 지 꽤 오래됐거든. 나비아도 총을 쏘긴 하는데 소설 속 인물이랑 총 쏘는 스타일이 많이 달라. 특별 순찰대한테 부탁하는 건 어때? 특별순찰대 소속 화승총 소대를 얘기하는 거야? 매일 화승총을 다루니까 전문성 면에선 화승총 소대가 제일이지. 그치만 그 소대는 느비아트의 관할이라서 나랑은 별로 안 친하다고. 결국 느비아트한테 부탁해야 하나? 굳이 그럴 필요는 없어. 화승총 소대의 대장 슈브르즈랑 내가 아는 사이거든. 치오리가 어떻게 화승총 소대의 대장을 알아? 딱히 특별한 이유는 없어. 그냥 장사를 하다 겪게 되는 이런저런 일들을 슈브르즈가 몇 번 해결해줬었거든. 그리고 나도 특별 순찰대가 나서기 어려운 일을 처리해준 적이 있다 보니 자연스럽게 친해지게 됐지. 특별 순찰대가 나서기 어려운 일을 의상 디자이너가 해결해줬다고? 나 점점 치오리가 어떤 일을 하는 건지 잘 모르겠어. 잘 모르는 편이 좋을걸. 이 얘기는 나중에 하고 슈브르즈한테 화승총의 액션 디렉터를 부탁하는 게 어때?
전문가를 초대할 수만 있다면 난 찬성이지. 게다가 대장급이라면 더 말할 것도 없고. 하지만 특별 순찰대라면 바쁘실 텐데 영화를 촬영하러 오실 시간이 있을까요? 그리고 급여도... 공교롭게도 슈브르즈도 딱히 돈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야. 시간은 본인한테 직접 물어봐야 하지만. 그럼 난 같이 안 갈게. 오늘은 마카로니가 할인하는 중요한 날이거든. 결과는 나중에 내일 일정이랑 같이 알려주면 돼. 문제 없어요. 프리나가 합류하니까 뭔가 라인업이 확 굉장해진 것 같은데? 당연하지. 개봉일이 되면 너희는 프리나라는 이름이 폰타인에서 갖고 있는 영향력에 감사하게 될 거야. 장담하는데 극장의 입석권까지 매진될걸? 겸사겸사 지인들한테 엑스트라에 지원할 사람이 있는지 물어볼게. 히히, 프리나가 드디어 사람들의 평가를 신경 쓰지 않게 됐구나. 쓸데없는 설명은 사양이야. 그럼 출발하자. 마침 슈브르즈가 오늘 어디 있는지 알고 있거든. 참, 궁금해서 물어보는 건데 내 급여도 그렇게 낮으면 주인공들은 어떡해? 먼 이나즈마에서 온 배우들이잖아. 사실 주인공들은 폰타인과의 문화 교류가 목적이라고 하면서 출연료를 받지 않겠다고 했어요. 뭐? 설마 이 영화는 돈 안 받는 사람들만 모인 거야? 그럼 설마 치오리도... 우린 친분이 좀 있거든. 게다가 내 브랜드를 가장 눈에 띄는 곳에 걸어두기로 했고. 날 가리키는 건 아니지만 자비에는 정말 신의 보살핌을 받는 녀석이구나. 바로 여기야. 주변에 아무도 없는데? 화승총 소대 대장은 어딨어? 저기 저쪽에 가판대 앞에서 책을 보고 있는 안대를 쓴 사람이야. 아, 저 사람이었구나. 어쩐지 포스가 남다르더라니. 엄청 위험 있어 보여. 부를 테니까 여기서 잠깐 기다리고 있어. 지금은 근무 시간이라 무턱대고 찾아가면 문제가 될 수도 있거든. 근무 시간? 그냥 서서 소설을 보고 있는 것 뿐이잖아. 그냥 내 말 들어. 가버렸다. 치오리는 뭔가 신비로워. 의상 디자이너일 뿐이라고 말하면서 엄청난 거물들을 많이 알고 있잖아. 폰타인성은 타지인에 대해 그리 관대한 편이 아니라 이곳에서 자신의 브랜드를 홍보하는 건 쉬운 일이 아니야. 경쟁이 치열한 패션계라면 더더욱 그렇지. 현지인인 나도 영화 하나 찍는 게 이렇게 힘든데 치오리 씨가 지금의 자리에 오기까지 얼마나 힘들었겠어. 아는 사람이 많은 건 좋은 일이지. 근무 시간에 책 읽는 거야? 응, 탐정소설이야. 모노드라마? 아니, 주인공도 많고 분기점도 많아. 스토리는 어디까지 진행됐어? 주인공 중 한 명이 남은 생의 운명을 결정하고 있는데 난 틀린 선택을 한다는데 걸었어. 빨리 끝내줄 수 있어? 부탁할 일이 있거든. 너도 알다시피 그건 내가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니야. 주인공의 선택에 달렸지. 그래서 내가 도와주러 온 거잖아. 그렇군. 역시 틀린 선택을 한 건가? 거기서! 에이, 뭐야? 손에 든 거 내놔. 이건 그냥 책이에요. 다른 거 안 샀다고요. 그럼 내가 잠깐 봐도 무방하겠네? 경찰관님, 하루 종일 책도 안 사고 계신 건 뭐라 하지 않겠습니다만 손님을 놀라게 하진 마시죠. 이러면 장사가 안 된다고요. 너도 마찬가지니까 모르는 척 그만해. 다시 한번 얘기하지. 난 폰타인의 특별 순찰대 대장 슈브르즈다. 순순히 손에 들고 있는 걸 내놔. 비이성적인 행동을 하기 전에 미리 얘기해두지. 내가 널 제압하는 게 네가 머리 굴리는 것보다 훨씬 빠를 거야. 알겠어요. 드리면 되잖아요. 근데 그 전에 할 말이 있어요. 책에 금지품이 있다면 그건 가게 사장이 멋대로 끼워 넣은 거예요. 저랑은 상관없다고요. 뭐? 이 망할 자식이 뒤통수를 차! 분명 네가... 할 말은 취조실에서 하도록. 르텔리에 데려가.
이 사람들은 신문에서 자주 봤던 여행자잖아. 치오리, 네가 말한 부탁이라는 게 이 사람들과 관련된 거야? 좋아. 그럼 얘기를 나눠보는 것도 괜찮겠네. 바시 사건 이후로 생트의 생산은 단절됐지만 폰타인 경비대는 아직도 시중에 유출된 잔여 생트를 회수하고 있는 중이야. 그래도 믿음직한 정보 출처 덕에 방금 그 물건이 마지막이었어. 슈브르즈는 범인을 체포하려고 거기서 책을 읽고 있었던 거구나. 아, 소개가 늦었네. 난 페이몬이고 얜 여행자야. 그리고 이쪽은 자비에. 안녕, 난 슈브르즈야. 내 신분은 다시 소개 안 해도 되겠지? 내가 준 정보가 정확하지 않을까봐? 그래서 현행범으로 체포하려던 거야? 아니, 가게 주인이 자수할지 지켜보고 싶었어. 몇 걸음만 다가와서 내게 생트를 어디서 주운 건지 모르겠다고 할 수도 있었어. 그랬다면 책임을 묻지 않았을 거야. 하지만 가게 주인은 그러지 않았지. 오히려 내가 너의 시야를 가리는 틈을 타 물건을 팔려고 했어. 맞아. 잘못된 길을 선택했지. 올바른 길이 겨우 3걸음 앞에 있었는데 말이야. 틀린 선택을 할 걸 너도 알고 있었잖아. 알아. 그래도 이번만은 내가 틀렸길 바랐던 것뿐이야. 자, 이 얘기는 나중에 하고. 나한테 무슨 볼 일이야? 아, 실은 두 화승총 사수라. 이야기를 고르는 안목이 있네. 내가 뭘 하면 되지? 배우의 액션을 코치하면 되는 건가? 맞아요. 이왕 찍는 거 프로처럼 촬영하고 싶거든요. 배우들이 총을 잡는 자세나 총기에 대한 이해가 진짜 화승총 사수에 가깝도록요. 다만 시간을 많이 뺏을지도 모르는데 촬영하는 내내 액션을 코치해야 하거든요. 그리고 급여 문제도. 괜찮아. 합류할게. 엄청 시원시원하잖아. 정말인가요? 정말 예산도 적은 저희 영화 촬영에 합류해 주실 건가요? 별일도 아닌데 뭐. 말했다시피 수사가 일단락됐으니까 당분간 다른 중요한 일은 없어. 게다가 이건 원래부터 좋아하던 소설이라 집에 양장본도 소장하고 있거든. 권선징악의 작품은 몇 번을 봐도 질리지 않지. 그럼 결정한 거지? 그래, 결정했어. 내일 촬영장에서 만나. 이럴 수가. 이건 너무 순조롭잖아. 얼른 프리나님한테 알려드려야겠어. 그리고 소품 담당과 조명 담당한테도 촬영 시작 준비를 해두라고 알려야지. 침착해, 자비에. 영화는 하루아침에 다 찍을 수 있는 게 아니잖아. 뭐 나도 돌아가서 배우들의 의상과 화장품을 준비하긴 해야겠어. 알겠어. 그럼 오늘은 이쯤에서 헤어지자. 여행자, 페이몬. 두 사람한테 할 얘기가 있는데 잠시 남아줘. 난 자비에를 바래다 줄게. 흥분해서 제대로 걷지도 못하네. 촬영 첫날부터 분수에서 프로듀서를 찾는 건 사양이야. 그래, 내일 보자. 그래서 우리한테 할 얘기가 뭐야? 두 화승총 사수 읽어봤어? 그 소설은 백 작가의 아이들이 서로 의지하며 어머니를 위해 복수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그들은 어렸을 때 백작의 집에서 지냈고 어머니는 저택의 하녀였어. 백작과 하녀 사이에 사생하였던 두 사람은 좋은 취급을 못 받았지. 어느 날 집으로 돌아온 두 사람은 어머니가 살해된 채 방에 쓰러져 있는 것을 발견했어. 범인은 같은 집에 살면서 그들에게 독서를 퍼붓는 백작의 가족들이 분명했고, 하지만 백 작가의 세력은 소문을 잠재울 만큼 막강했어. 사건은 결국 자살로 종결되었고 정의구현 같은 건 존재하지 않았어. 남매는 도망쳐서 복수를 기약하기로 다짐했지. 그 뒤로 몇 년이 흘러 백작의 가족들이 하나둘씩 화승총에 살해됐어. 그들의 시신에는 죽은 어머니가 가장 좋아하던 무지개 장미가 한 송이씩 놓여 있었지. 어머니의 원혼이 복수하러 왔다고 여긴 백작은 두려움 속에서 하루하루를 보냈어. 하지만 실은 도망쳤던 두 남매가 서로 의지하며 꾸준한 훈련을 거쳐 화승총 사수가 됐던 거야. 두 사람은 자신의 힘으로 단서와 증거를 모으고 계획을 실행해 결국 백 작가에 복수하고 어머니의 죽음에 관한 진실을 사람들에게 알렸어. 정말 속 시원한 이야기네. 맞아. 인과응보이자 권선징악이지. 결국 정의는 승리한다. 난 그런 주제가 좋아. 헤헤, 그게 슈브르즈가 합류하려는 이유인 거지? 이유 중 하나일 뿐이야.
다른 이유도 있는 거야? 너희에 대한 기사를 읽은 적이 있어. 사건의 재판에 참여한 것도, 폰타인의 위기 해결에 협력한 것도. 너희가 정의감 넘치고 추리 실력이 뛰어난 사람들이라는 걸 쉽게 알 수 있었지. 꽤 예리하네. 비슷한 상황을 많이 겪어본 것 같아? 최근 화승총 살인 사건이 발생했어. 범인의 범행 수법은 소설 속의 스토리와 매우 유사해. 정말이야? 오늘 신문에는 그런 기사 없었는데. 그림자 수사청이 아직 사건 정보를 공개하지 않았거든. 조사에 진전도 없고 범인은 신중한 놈이니까. 화승총 살인이라. 폰타인에서 화승총을 쓰는 사람은 별로 없는 것 같은데. 그건 불가능해. 화승총 소대는 매일 총기의 상태와 탄약의 재고량을 점검하고 있어서 사용 흔적이 있다면 바로 알아낼 수 있어. 게다가 대원들은 다 내가 신뢰하는 사람들이야. 다만 오늘 알려줄 수 있는 정보는 여기까지겠네. 그게 무슨 얘기야? 돌아가서 푹 쉬고 내일 조사 협력 여부를 결정해줬으면 좋겠어. 너희한테 폐를 끼치는 부탁이라는 건 알지만 정의로운 조력자들은 많을수록 좋으니까. 이건 특별 순찰대의 직무가 아니니까. 범인을 체포하는 게 우리 일이고 범인을 찾아내는 건 그림자 수사청의 일이야. 조사는 내 개인적인 욕심이지. 난 화승총의 이름이 더럽혀지는 걸 원치 않아. 그리고 범행 수법이 소설과 유사하다는 점도 마음에 걸려. 배우의 연관성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야? 맞아.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 다시 한번 얘기할게. 이건 명령도 거래도 아닌 부탁일 뿐이야. 내일 촬영하면서 사건에 흥미가 생겨 조사에 협력하기로 결정한다면 정말 고마울 거야. 여행자, 어떻게 생각해? 네 말이 맞아. 아침부터 쉬지 않고 돌아다녔더니 나도 좀 피곤하네. 오늘은 먼저 돌아가서 쉬어.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땐 머리를 냉정하게 유지하는 게 필수거든. 그렇지 않으면 중요한 순간에 세 걸음 밖의 길도 제대로 보이지 않을 거야. 요임이야, 벌써 도착한 거야? 좋은 아침이에요. 자비에 씨한테서 어제 오후의 일이 순조롭게 풀렸다고 들었어요. 너희는 어디 놀러 갔었어? 어제 여러분과 헤어진 뒤로 오빠는 최고 심판관 느비에트 씨를 뵈러 멜모니아 궁을 방문했어요. 저도 가려고 했는데 오빠가 혼자 가도 된다면서 폰타인의 풍경을 구경하고 현지의 문화를 많이 느껴보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요이미와 함께 레일보트를 타고 에리니에스 섬의 오페라 하우스에 갔죠. 근데 오페라 하우스 옆에 두 장치 인형이 춤을 추고 있더라고. 너희도 알지? 맞아. 바로 그거야. 우와, 너무 신기한 거 있지? 거기서 한참을 봤는데 아무리 봐도 질리지 않더라고요. 히히, 우리도 처음엔 그랬어. 나중에 해변에서 수영도 했어. 정확히는 잠수였지. 물속에서 숨을 쉬는 건 처음이었어. 아야카의 손을 잡고 같이 하나, 둘, 셋 하고 숫자를 센 다음 풍덩 하고 물속으로 뛰어들었지. 입을 벌리기 무서웠는데 나중엔 정말 한계라 한마음 먹고 물을 힘껏 들이마셨어. 근데 아무 맛도 안 나더라. 생각처럼 짜지 않았어. 정신을 차리고 보니 어느새 숨이 쉬어지는 거 있지? 정말 신기한 느낌이었어. 아야카가 그러는데 내가 너무 긴장해서 아플 정도로 손을 꾹 쥐고 있었대. 아야카는 생각보다 적응이 빨랐어. 여행자님이 할 수 있다면 저희도 할 수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걱정 없이 잠수할 수 있었죠. 폰타인의 바닷속은 정말 예뻤어요. 전 물속에서 만개한 바다 이슬꽃이 좋아요. 꼭 밤거리의 촛불 같거든요. 그리고 이나즈마에서 본 적도 없는 생물이 엄청 많았어. 슈슈슉 거리면서 칼 같은 빛을 내뿜는 물고기랑 사람만 보면 웅웅웅 거리는 통통한 녀석도 있더라. 아, 칼날 가오리랑 탱탱 물범을 말하는 거구나. 탱탱 물범이라니 너무 귀여운데? 돌아가서 아버지랑 아저씨들한테 얘기하면 안 믿으실 것 같아.
요이미아는 바다에서 한참을 헤엄쳤어요. 날이 어두워져서야 레일보트를 타고 폰타인 성으로 돌아왔죠. 피곤해서 오늘 늦잠 잘까봐 걱정했어요. 나도 못 일어날까봐 걱정했어. 밤에 잘 때도 파도를 타고 흔들리는 것 같은 기분이었다니까. 근데 아침에 모두랑 같이 영화 찍을 생각에 정신이 번쩍 든 거 있지. 영화 얘기가 나와서 하는 말인데 다른 사람들은 어디 간 거야? 오빠와 자비에 씨는 촬영 장소 섭외로 호텔 사장님과 의논 중이라고 들었어요. 아마 곧 도착할 거예요. 다른 분들은... 우리 왔어. 늦게 와서 미안. 방금 특별 순찰대 10km 아침 조깅을 마치고 오는 길이거든. 얼마라고? 졸려 죽겠네. 아래층에서부터 너네 목소리가 들리더라. 그 지치지 않는 에너지는 정말 부러워. 좋은 아침이에요. 좋은 아침. 누가 나 대신 커피 한 잔 주문해 줄래? 우유 추가해? 설탕은 조금만 넣어줘. 제가 다녀올게요. 넌 여기 앉아. 화장해야 하니까. 옷에 커피가 묻으면 번거로워진다고. 내가 갈게. 이런 일은 조연출이 해야지. 기운이 넘쳐 보이네. 뭐 따로 기운을 유지하는 비결이라도 있는 거야? 요이미아는 원래 그래. 그러는 프리나는 엄청 피곤해 보이는데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게 익숙하지 않은 거야? 당연히 아니지. 이래봬도 밤새 소설을 처음부터 다시 읽으면서 삭제하거나 강조해야 할 부분을 표시해뒀다고. 우와, 그렇게 진심일 줄은 몰랐네. 내가 한때는 폰타인에서 가장 인기 있는 슈퍼스타였다고. 그 명성이 다 가짜였겠어? 난 진지해야 할 땐 진지한 사람이야. 신을 연기할 때도 최선을 다했는데 내 인생에 진지하게 임하지 않을 이유가 어디 있겠어? 프리나 감독님, 커피 대량이요. 고마워. 그 호칭도 커피향도 새벽녘에 들려오는 새의 지저김처럼 가슴에 와닿는구나. 다들 제 시간에 도착하셨네요. 호텔 사장과 얘기 끝났어요. 앞으로는 호텔 2층 구역을 촬영지로 편하게 이용하면 됩니다. 정말 너무 잘됐다. 저희 영화를 기대한다면서 이 기회를 통해 더 많은 손님이 몰리면 좋겠다고 하시더군요. 그럼 이제 남은 건 자비에 씨한테 맡길게요. 네, 고마워요. 일단 2명의 새 멤버를 소개할게요. 우리 팀의 소품 담당 베로니크예요. 영화를 촬영할 때 사용하는 소품을 담당할 거예요. 이쪽은 조명 담당 보노예요. 촬영에 사용되는 조명 설비와 분위기 조명을 담당하고요. 뭔가 프로 촬영팀 같은 느낌이야. 우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전하고 싶습니다. 바로 어제 투자자가 예산이 부족하다고 했을 땐 정말 영화를 못 찍게 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렇게 많은 분들이 저를 도와주실 줄은 몰랐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그런 말씀 마세요, 자비에 씨. 저흰 자비에 씨의 영화 촬영팀에 합류하게 돼서 영광인걸요. 이나즈마에 있을 때부터 자비에 씨의 작품을 인상 깊게 봤어요. 훗날 이 작품은 반드시 이나즈마와 폰타인을 잇는 문화 교류의 다리가 될 거예요. 난 시나리오 때문에 합류한 거야. 이 영화에 최고의 감독이 빠지면 어떻게 될지 상상도 하기 싫거든. 어찌됐든 약속드리겠습니다. 이 영화의 프로듀서로서 영화가 순조롭게 상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게요. 이건 저 혼자만의 영화가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과 우리가 기울인 심혈이 담겨 있으니까요. 자, 그럼 두 화승총 사수 촬영이 시작되었음을 선언합니다. 프리나 감독님, 현장은 감독님께 맡길게요. 다들 여기 주목! 첫 번째 씬은 백작가에서 지내는 두 화승총 사수의 어린 시절을 촬영할 거야. 조명 담당과 소품 담당은 현장 배치를 부탁해. 주연 배우들은 화장부터 하고 엑스트라들은 포지션을 확인해줘. 프리나의 감독 실력이 제법인데? 다들 잘 들었지?
난 누가 우산새처럼 촬영장을 여기저기 기웃거리는 모습은 보고 싶지 않다고. 자, 다들 움직여. 현장 배치가 끝나면 촬영을 바로 시작할 거야. 이 영화로 폰타인을 헤일처럼 휩쓸어버리자고. 그러니까 정말 집어삼킨다는 게 아니라 그냥 충격을 선사한다고. 아직도 트라우마가 있는 것 같네. 어쨌든 우리도 도울 수 있는 일이 있나 확인해보자. 이쪽은 딱히 도울 일 없으니까 다른 사람들한테 가봐. 아야카한테 두 사람이 어릴 때 사이좋게 지냈다고 들었어요. 아무 말 말아줄래? 지금 네 눈화장을 고민 중이거든? 소설 주인공에 어울리기 위해서인가요? 어린 시절이라는 씬을 해결하기 위해서지. 제 눈가의 주름이 너무 깊은가요? 눈빛에 담긴 속내가 너무 깊은 거야. 직설적인 건 예전 그대로네요. 조용히 해. 화승청이란 게 이렇게 생긴 거였군요. 다 그런 건 아니야. 여기 놓으면 될까요? 조금 더 왼쪽에 놓아주세요. 요임이야, 우리가 뭐 도울 거 있어? 괜찮아. 이쪽은 별로 안 바쁘거든. 조명 배치는 폭죽이랑 비슷해서 나중에 조성될 분위기를 떠올리니까 너무 재밌어. 여행자는 촬영 담당이고 페이모는 스크립터였지? 두 사람한테 어울리는 역할이네. 응? 날면서 슬레이트 치는 게 더 편해서 그래? 그런 이유도 있지만 그래서 어울린다고 한 건 아니야. 두 사람은 내내 함께 여행했으니까 팀워크도 분명 찰떡궁합일 거 아니야. 카메라맨은 스크립터가 슬레이트를 쳐야 촬영을 시작하잖아. 맞지? 그런 거였구나. 영화는 정말 신기하네. 유이미아 씨, 저쪽 조명도 부탁해요. 바로 갈게요. 그럼 난 일 도우러 가볼게. 나중에 다시 얘기하자. 이렇게 많은 사람이 모여 영화를 찍게 되다니 정말 설레네. 유이미아는 완전 신난 것 같아. 우린 유이미아가 말한 것처럼 찰떡궁합이겠지? 히히, 네가 그렇게 말해줘서 기뻐. 이게 화승총인가요? 이건 그냥 화승총의 모양을 본떠 만든 소품이에요. 잘 만들었네. 진짜를 봤나 봐. 그냥 책과 신문에서 본 거예요. 사진상의 비율과 모양을 참고해 만든 거죠. 촬영할 때 총구에 특수 제작한 화약을 바르면 진짜 총기의 불꽃과 연기 같은 효과를 구현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총기의 반동은 배우의 연기로 표현해야 한다는 거군. 맞아요. 그리고 총소리도 후처리로 편집해야 해요. 고마워, 베로니크. 어디서부터 지도해야 할지 알 것 같아. 다만 화승총의 톱니바퀴와 격침 쪽은 좀 더 조율해야겠어. 금속 마찰 흔적이 추가되면 더 리얼하니까. 그리고 매번 촬영하기 전에 기름으로 닦는 게 좋겠어. 총기를 꼼꼼하게 관리한 것처럼 보이게. 알겠어요. 역시 슈브르즈 씨네요. 평소에 총기를 자주 다루시나 봐요. 난 하루도 빠짐없이 총기를 관리하거든. 화승총 사수에겐 밥 먹고 자는 것처럼 잊어서는 안 되는 일이지. 저도 매일 검을 손질해요. 검의 모양과 무게를 익히고 제 몸의 일부가 되게 하는 거죠. 그래야 중요한 순간에 무기가 배신하지 않을 테지. 맞아요. 아무래도 저흰 비슷한 점이 많은 것 같네요. 두 사람은 공통 화제를 찾은 것 같네. 내가 사용하는 화승총은 이 소품과 차이가 있지만 그래도 요점은 알려줄 수 있어. 네, 그럼 한 수 가르쳐 주세요. 우선 가장 중요한 건 총구를 남에게 겨누지 말라는 거야. 진짜 총이든 모형이든 손에 들고 있든 테이블 위에 있든 마찬가지지. 적을 상대할 땐 별개의 일이지만 그렇군요. 총을 겨눌 땐 팔을 어깨와 나란히 곧게 펴고
시선은 눈끈과 조준점을 지나 타깃을 조준해야 해. 이렇게요? 비슷해. 이제 대사를 읊어봐. 이것이 너의 말로다. 몸을 좀 더 기울여봐. 그러면 적에게 노출되는 부분이 줄어드니까. 어깨 힘은 풀고 내가 시범을 보여주지. 이것이 너의 말로다. 잠깐 실례할게요, 치오리 씨. 프리나 감독님, 상의드리고 싶은 일이 있습니다. 얘기해봐. 이렇게요? 그래, 훨씬 좋군. 어떻게 생각하시죠? 나도 봤어. 일리 있는 말이야. 근데 정말 그렇게 하려고? 그렇게 하는 게 더 좋을 것 같네요. 좋아. 그렇게까지 말한다면요. 알겠어. 아야카, 슈브르즈, 잠깐 이리로 와줄 수 있어? 무슨 일인데? 벌써 촬영 시작이야? 일단 가보죠. 무슨 일인가요? 단도직입적으로 물을게. 슈브르즈, 화승총 사수 역을 맡아줄 수 있어? 네? 정확히는 제 역할을 슈브르즈 씨한테 양보하고 싶어요. 하지만 오빠... 걱정 마, 아야카. 나한테는 오히려 잘된 일이니까. 안 그래도 촬영 중에 시간을 내서 어떻게 멜모니아 궁 쪽과 문화 협력 사안을 추진하러 가나 고민이었거든. 폰타인은 수속 절차가 복잡하다고 들었어. 이제 업무에 전념할 수 있겠어. 그리고 내가 얼굴을 드러내는 연기 일에는 어울리지 않는다는 거 너도 잘 알잖아. 정말 괜찮겠어? 감독의 관점으로 봐도 원작의 두 화승총 사수의 관계에 대해 개선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했어. 원작에선 주도권이 오빠에게 있고 기세마저 너무 강렬한 탓에 여동생의 분량이 묻혀버려. 그럼 두 사람이 서로 의지하고 지지하는 이야기의 주제를 제대로 표현할 수 없지. 하지만 두 주인공을 나이대가 비슷한 자매로 수정한다면 오히려 더 흥미로워질지도 몰라. 그리고 슈브르즈 니가 아야카를 지도하는 모습을 봤어. 그 냉혹하고 위험 있는 기질은 화승총 사수역으로 아주 적합하지. 물론 결정은 슈브르즈 씨가 내려야겠죠. 슈브르즈가 이 소설을 엄청 좋아했었지? 분명 역할을 맡고 싶을 거야. 알겠어요. 해볼게요. 그럼 문제 없겠네. 대본은 바로 수정할게. 조명, 소품, 의상도 배역에 어울리게 조율해줘. 예감이 들어. 이건 분명 원작을 뛰어넘는 이야기가 될 거야. 고마워요, 슈브르즈 씨. 큰 도움이 됐어요. 아닙니다. 마침 제가 좋아하는 캐릭터였기도 하고 오히려 제가 감사해야죠. 오빠의 결정이라면 나도 더는 걱정 안 할게. 가요, 슈브르즈 씨. 앞으로도 잘 부탁드릴게요. 그냥 슈브르즈라고 불러줘. 화장할 때 생긴 문제를 이런 식으로 해결한다고? 그럴 리가요. 모두 공모를 위해서입니다. 됐어. 그런 이유는 나한테 안 통해. 아야카가 말한 오빠는 동시에 10가지 일을 처리할 수 있는 사람이니까 분명 다른 이유가 있는 거겠지. 그럴지도요. 아야카는 늘 밖으로 나와 여행자처럼 견문을 넓히고 싶다고 했거든요. 하지만 아야카에게는 이국의 색다른 풍경뿐만 아니라 다양한 친구들도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오빠가 계속 곁에 있으면 친구를 사귀기 쉽지 않겠죠? 당신이란 오빠는 여동생을 너무 애지중지하는 것 같네. 아야토, 난 네가 화승총 사수를 연기하는 걸 보고 싶었는데 아쉽다. 그만 놀리시죠. 장담하건대 두 분도 제가 그 대사에 어울리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있을걸요? 사실 상상이 잘 안 가. 네, 멜모니아 궁 쪽과 이따 만나기로 했습니다. 덕분에 이제 준비할 시간이 많아졌네요. 카메라맨, 스크립터 준비해줘. 배우들도 대기하고. 첫 번째 씬 시작할게. 얼른 가보세요. 아야카를 잘 부탁할게요. 걱정 마. 네, 여러분의 작품을 기대할게요. 다들 스탠바이. 이번 씬의 요점을 간단하게 설명할게. 이번 씬은 두 주인공이 아직 백작의 집에 머물 때의 내용이야.
가족들로부터 따돌림과 핍박에 시달리고 있지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아직 이해하지 못하고 있지. 세상 물정 모르는 캐릭터를 잘 연기해야 해. 슈브르즈는 언니 튤립을, 아야카는 여동생 아이리스를 연기할 거야. 카메라맨은 중요한 타이밍에 주인공을 클로즈업 해줘. 그럼 다들 조용. 3, 2, 1, 액션! 예! 언니, 엄마가 왜 이렇게 안 돌아오시지? 꽃을 따러 길을 돌아오시는 걸 거야. 어머니는 꽃을 좋아하시니까. 아이리스, 튤립, 엄마 왔어. 엄마, 왜 이렇게 늦게 오셨어요? 저랑 언니가 얼마나 걱정했는지 몰라요. 미안. 그래도 이렇게 무사히 돌아왔잖니? 봐, 너희가 좋아하는 애플파이야. 어머니, 그 손의 멍은 어떻게 된 거죠? 멍? 아마 어제 일할 때 실수로 부딪힌 것 같아. 아침까지만 해도 못 받는걸요? 그럼 오늘 나갔을 때 실수로 넘어졌나 봐. 그나저나 집에서 재밌게 놀았니? 아이리스, 왜 그러니? 사실 다들 우리랑 안 놀아줘요. 아이리스의 인형을 뺏어가고 우리한테 침도 뱉었다고요. 그리고 우릴 괜찮단다, 괜찮아. 우리 아가 엄마 말 잘 들어?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중요하지 않아. 아무도 너희를 단순한 단어로 정의할 수 없단다. 너희들이 살게 될 삶은 너희의 이름처럼 아주 찬란한 꽃과 같을 거야. 아직 꽃망울이 피지는 못했지만 언젠가는 그 무엇보다 아름답게 피어날 거란다. 지금의 토양이 활짝 피어날 꽃을 꺾지 않게 하렴. 알겠니? 내 소중한 딸들아. 잘했어. 배우들의 감정 표현이 적절해서 이대로 가져가도 될 것 같아. 참, 스크립터. 슬레이트 칠 때 소리 안 쳐도 돼. 알겠어. 다행이네요. 너무 긴장했을까봐 걱정했거든요. 슈브르즈는 어땠어요? 난 그럭저럭 대사가 어렵지 않았거든. 아마 감독님이 수정해주셔서 그런 거겠지. 두 분 다 잘하셨어요. 영화를 처음 접했다고는 믿을 수 없는걸요? 조금 더 자신감을 가져도 좋아요. 격려해주셔서 고마워요. 배우 스탠바이. 다른 앵글로 몇 개 더 촬영하고 다음 씬으로 넘어가자. 이 장면은 두 주인공이 집에 돌아와 사료된 어머니를 발견하는 장면이야. 스탠바이. 3, 2, 1, 액션! 엄마, 우리 왔어요. 안 계신 건가? 언니 왜 그래? 아이리스, 오지마! 왜? 엄마! 언니, 엄마가... 이 찻잔에 독이 들어있어. 이 찻잔의 디자인은... 귀족놈들, 아예 숨기지도 않는 건가? 아이리스, 여길 떠나야 해. 떠난다고? 엄마도 안 계시는데 어디로 간다는 거야? 어디든 이 집을 떠나야 해. 하지만 이대로 그 사람들을... 우린 꼭 복수할 거야. 내가 약속할게. 하지만 지금은 아니야. 가자. 아니, 잠깐만. 엄마를 이렇게 둘 순 없어. 적어도 엄마의 가슴 위에 장미 한 송이를 놓아드릴래. 우리 오늘 엄마한테 드릴 장미꽃을 사려고 밖에 나간 거잖아. 그래. 안녕히 계세요, 어머니. 어머니의 복수는 저희가 반드시 할게요. 컷!
눈물 다 진짜지? 어떻게 한 거야? 나도 놀랐어. 칭찬 감사해요. 사실 감독님이 액션을 외칠 때부터 아무 생각도 하지 말고 순수하게 스토리 속 주인공의 감정을 느끼고 이입하자고 스스로에게 얘기했거든요. 아무 생각도 안 하고 눈앞의 모든 것에 집중하는 점이 검수를 수련할 때의 깨우침과 유사한 것 같아요. 이 녀석 설마 연기 천재인 건가? 다들 조용! 다음 씬 바로 갈게! 벌써 끝난 거야? 아직 슬레이트를 마음껏 치지도 못했는데. 어때? 팔 안 아파? 내내 카메라를 들고 있었잖아. 둘 다 수고 많았어. 슈브르즈의 연기도 굉장하던걸? 소설을 여러 번 읽어봐서 주인공의 감정은 완전히 이해하고 있거든. 어때? 어제 내가 한 부탁은 아직 기억해? 너무 신나게 노느라 깜빡할 뻔했다. 범행 수법이 소설이랑 비슷하다고 했지? 구체적으로 뭐가 비슷한데? 소설 속의 주인공은 성장한 후 화승총 사수가 됐고 매번 화승총으로 복수했지. 이외에도 사망자의 몸 위에 무지개 장미를 놓아둠으로써 우리가 돌아왔다는 시그널을 보냈어. 맞아, 아주 예리하네. 바로 그 소설 속의 무지개 장미였어. 점점 더 신경 쓰이는걸? 특히 오늘 대본을 읽으니까 나조차도 정말 무슨 속사정이 있는 건 아닌가 생각하게 되더라고. 여행자, 넌 어떻게 생각해? 넌 똑똑하니까 네 말대로 할게. 좋아, 폰타인 특별 순찰대를 대표해 네 정의감에 감사를 전할게. 그럼 더 지체하지 말고 바로 조사하러 가자. 따라와. 지금 하루 종일 촬영해서 힘든데. 가치 있는 정보는 어두울 때 드러나는 법이야. 꼭 바다 위의 외딴 섬처럼 정신을 똑바로 차리지 않으면 안개 속에서 스쳐 지나가게 되지. 내가 좋아하는 책에서 나온 대사야. 이제 어디로 가서 조사하면 돼? 일단 부품을 구매하는 공방에 가보자. 범인이 직접 총기를 제작했다면 공방에 들렀을 가능성이 높아. 라쇼의 태엽 공방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뭐가 필요하신가요? 최근 특별한 부품을 구매한 손님이 있는지 알고 싶어. 특별한 부품이라면 태엽 장난감이 아닌 총기에 쓰는 부품을 말하는 거야. 그건 무슨 말씀이세요? 저흰 그런 부품은 안 팝니다. 트집 잡으려는 게 아니라 사건 조사 때문에 온 거니까 협조 좀 부탁해. 솔직히 총기에 사용되는 부품이 어떤 건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개인 명의로 부품을 구매하러 온 손님은? 장난감을 구매하러 온 손님은 많은데 부품 구매는 회사 명의로 구매한 단골 손님들이세요. 그렇군. 알겠어. 협조 고마워. 당연히 해야 할 일인걸요. 슈브르즈잖아? 화승총 정비 오일을 벌써 다 쓴 거야? 에스타블레, 요즘 가게에서 총기 부품을 주문한 손님이 있었어? 아, 사건 조사 때문에 온 거였어? 어디 보자. 없는 것 같네. 요즘 폰티날리아 영화제 때문에 총기 모형을 제작해달라는 손님이 좀 있었는데 다 거절했거든. 응? 왜? 돈이 안 되니까. 내 기계들은 진짜 총을 위해 준비되어 있는 건데 축제를 위해 새로운 모형을 만들 여유가 어디 있겠어? 그럼 부품을 공짜로 달라고 한 손님은? 그건... 평소에 고물 같은 게 있으면 손님한테 따로 팔지 않고 잿빛의 강에 판매하거든. 알겠어. 협조 고마워. 천만에 하승총 소대가 자주 들러주기만 하면 그걸로 충분해. 딱히 쫓을 만한 정보는 없는 것 같네. 지금은 그렇지. 이제 잿빛의 강으로 가자. 그래도 괜찮아? 특별순찰대 대장이 그런 곳에 가면 환영받지 못할 것 같은데. 아, 그래? 모르고 있었나 보네. 뭘? 사실 난 잿빛의 강에서 자랐거든.
안녕, 묻고 싶은 일이 있어. 전 아무것도 몰라요. 걱정 마, 누굴 체포하려는 게 아니니까. 처음에는 다들 그렇게 말하죠. 정말이야. 그건 이걸로 보증하지. 내가 뭘 본 거지? 특별순찰대 대장이 시민한테 뇌물을 준다고? 평범한 경비대는 아닌 것 같네요. 알고 싶은 게 뭐죠? 요즘 잿빛의 강에 화승총과 관련된 사건이 있었나? 사소한 일이라도 상관없어. 화승총이라. 2주일 전부터 밤마다 잠에서 깰 정도로 굉음이 종종 들려왔어요. 제가 아는 건 이게 다예요. 총소리였나? 아마도요. 여기선 그게 뭐든 별 차이가 없죠. 누구 집 처마가 떨어지든 파이프가 터지든 시끄러우니까요. 근데 제가 말한 건 잠든 후의 일이에요. 구체적인 위치는? 기억이 잘 안 나요. 기억이 안 나는 거야? 좀 더 생각해봐야 하는 거야? 글쎄요. 그럼 좀 더 생각해봐. 또 모라를 건넸어! 남쪽 수로의 끝이었어요. 한 번은 잠이 깊게 안 들어서 나가봤었거든요. 가까이 갈 엄두는 못 냈지만요. 제가 아는 건 이게 다예요. 좋아, 믿을게. 하트드 프리 고마워요. 놀랄 필요 없어. 이곳에서 자랐다고 얘기했잖아. 이런 수단쯤은 익숙해. 아쉽게 됐네. 방금 다 나눠줬거든. 다른 정크푸드는 잔뜩 챙겨오긴 했는데 감자튀김이나 치킨, 양파링 같은 거. 하지만 죄악을 선멸하는 건 내 의무니까 너까지 나설 필요는 없어. 그럼 계속 조사해볼까? 그대 말이 맞아요. 친애하는 분가. 테토, 오랜만이야. 할 말 있으면 바로 해. 요즘 화승총에 대해 얘기한 사람이 있는지 알아보고 싶어. 정보에는 가격이 있어. 야외의 강도가 기승을 부려서 푸아송 마을의 물자가 영향을 받았다던데 지원 인력을 더 보내줄게. 어때? 말 잘 통하는 건 여전하네. 한 달 전 어느 형제가 술에 거하게 취해서 화승총을 잃어버린 적이 있어. 그리곤 사흘 후 술집 구석에서 다시 찾았지. 그게 뭐가 이상한데? 그냥 가게에 두고 간 거 아니야? 여긴 잿빛의 강이야, 꼬마 친구. 술집에 있는 게 주인 없는 고가의 물건이라면 그게 쥐새끼라도 다음 날까지 남아있지 않아? 근데 그 화승총은 멀쩡하게 돌아왔어. 발포된 흔적도 없고. 왜일까? 그 총에 전과가 있어서겠지. 타는이 그림자 수사청에 들킬까봐? 그럴지도 모르지. 그게 사실이라면 범인은 정말 신중한 놈이야. 누가 범죄를 저질렀다는 얘기는 안 했는데? 잿빛의 강에서 누가 죽었는지 알아내는 건 오늘 자기가 입은 옷을 알아내는 것만큼 쉬운 일이야. 동쪽에 사는 녀석 맞지? 처음부터 마음에 안 들었어. 매번 꽁꽁이가 가득한 눈빛으로 술 한 잔만 시키거든. 총을 잃어버린 사람은 누구야? 쓸데없는 짓이야. 물어본다 해도 특별순찰대 대장이나 낯선 사람한테 총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을 테니까. 맞는 말이야. 네가 잿빛의 강에서 자랐다는 건 알아, 슈브르즈. 가시장미에는 널 환영하지만 아무래도 이곳을 떠난 지 오래됐다 보니 널 모르는 사람도 많아. 특별순찰대를 싫어하는 놈들도 많고. 알고 있어. 그러니까 네 안전을 위해 충고할게. 여긴 될 수 있으면 오지 마. 내가 오고 싶으면 오는 거고 가고 싶으면 가는 거지. 그리고 일 때문에 몇 번 더 들러야 할지도 몰라. 뭐, 난 어쨌든 충고는 했어. 망가진 나무판이랑 깨진 나무통 그리고 술병? 자세히 봐봐, 페이몬. 응? 청소한 것 같긴 하지만 이건 화승총의 총알에 관통된 흔적이야. 그러니까 누군가가 이곳에서 화승총을 연습했다는 거지. 술병과 나무통은 관역 대신이고. 혹시 그 범인인 거 아니야? 아마도 잿빛의 강에 총을 소지한 사람은 많지만
자기가 남긴 탄은에 이 정도로 신경을 쓰는 사람은 없거든. 청소는 더 말할 것도 없고. 가자, 계속 조사해보자고. 단서는 이게 다인 것 같아. 여긴 단서가 위보다 많은 것 같아. 그래, 이 단서들이 우리의 용의자를 가리키고 있다면 결론은 대충 이렇게 되겠군. 한 달 전 누군가가 총을 주워 집으로 가져간 후 그걸 분해해 총의 구조를 익힌 뒤 다시 조립해 원래 자리에 돌려놨어. 용의자는 몇 주간 새로운 화승총을 만들어냈고 잿빛의 강가에서 사격 연습까지 했지. 그리고 며칠 전 타깃을 찾아 범죄를 저질렀고 소설에 나온 것처럼 무지개 장미 한 송이를 두고 갔어. 굉장히 일리가 있게 들리지만 그래도 범인이 누군진 모르겠는걸. 피해자는 잿빛의 강에 살고 있었어. 오랫동안 혼자 지냈고 재정 상황이 좋지 않았지. 그래, 이게 나도 아직 알아내지 못한 부분이야. 정말 소설처럼 속사정이 있는 거라면 아마 원한 때문에 죽인 거겠지. 하지만 조사 결과 피해자는 명확히 원한을 산 사람이 없었어. 나쁜 짓을 많이 하긴 했지만 그에게 총을 쏘고 장미까지 놓고 갈 만한 원수는 없었을 거야. 범인은 대체 누구에게 무슨 메시지를 전달하려는 걸까? 처음부터 조사했지. 작가는 사건 당일 하루 종일 오페라 하우스에 있었다고 하더군. 티켓 확인하던 직원의 증언도 있었고. 그럼 알리바이가 있다는 거네. 그뿐 아니라 작가는 살인 동기도 없어. 좋은 가정에서 자랐고 부모님도 건강하시거든. 더 조사해보니 6살 때 정식으로 입양됐더군. 6살 전까지 고아원에 살던 기록까지 있고 소설 속 두 주인공의 어머니는 주인공들이 10살이 된 이후 살해당했어. 소설이 현실에서 각색된 걸 수도 있겠지만 이 틀에 갇히고 싶지 않아. 더 중요한 건 내가 직접 얘기해봤는데 총으로 사람을 죽일 정도로 간이 큰 사람은 아닌 것 같더군. 그럼 이제 어떡해? 단서가 끊긴 것 같은데. 하루 만에 범인을 잡을 거라 생각하지 않았어. 조사엔 시간이 필요해. 이렇게 하자. 며칠 동안은 정상적으로 촬영을 진행하고 촬영이 끝나면 다시 조사를 진행하자. 단서는 분명 나타날 거야. 하지만 그런 외딴섬 같은 정보는 쉽게 스쳐 지나가 버리곤 한다며. 페이몬, 책에는 내가 말해주지 않은 구절이 있어. 뭔데? 하지만 안개를 헤치며 탐험하다 보면 언젠가는 외딴 섬 하나를 만나게 될 것이다.